안녕하세요. 제이스앤 닥터스울산 이규현입니다. 노출이 많아지는 계절 여름이 다가왔는데요. 옷차림이 짧아지면서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이 부담이 많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단순히 짧은 하의를 못 입는 걸 넘어서 우리 혈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닥터스울산 오늘은 여름철 신경 써야 하는 질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닥터정맥의원 이동기 원장님과 함께 알아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날도 더워지고 의상도 짧아지면서 이 하지정맥류 때문에 고민인 시청자분들이 원장님을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지정맥류 전문병원 닥터정맥의원 원장 이동기입니다. 네, 원장님 이제 장마도 시작되고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온 것 같은데요. 원장님은 이 더위 어떻게 피하고 계신가요? 에어컨은 여름의 필수품이지만 이 너무 낮은 온도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데요.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실내 온도 너무 낮게 설정하지 말고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저도 에어컨 없는 여름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이 온도 설정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여름철에 유독 신경 써야 하는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원장님, 여름이 오면 의상도 짧아지고 또 외적으로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이 여름이 부담되는 다른 이유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하지정맥류 환자들에게 여름철이 부담되는 주된 원인이 뭔가요? 네, 하지정맥류 환자들에게 여름철은 부담스러운 계절입니다. 이는 단순히 혈관이 튀어나와서 짧은 바지를 입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아쉬움에 그치지 않고 여름철 더운 날씨가 혈관에 영향을 주면서 혈관 불편감도 증가하는 것인데요. 이 날씨가 더워지면서 체온 조절을 위해 혈관이 확장되고 이로 인해 혈액이 다리 정맥에 머물면서 하지정맥류 증상이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즉 높은 기온으로 확장된 혈관은 주변 근육이나 피부 및 신경 조직을 압박해 통증이나 저림, 경련, 가려움증 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실제로 여름철에 이 하지정맥류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나요? 네, 불편한 다리 증상으로 고민하신 분들이 다소 여유가 있는 여름방학이나 여름휴가 때 치료를 계획하는데요. 네. 이로 인해 여름철에는 다른 계절보다 하지정맥류 진료와 치료가 느는 시기가 맞습니다. 아무래도 여름 휴가나 방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여름철에 환자가 는다는 이야기는 맞는 얘기군요. 여름철 하지정맥류 치료를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적, 하지정맥류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원장님, 이 하지정맥류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 안의 판막이 고장이 나면서 혈액이 심장으로 가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다리 쪽에서 역류하는 질환입니다. 네. 정맥의 판막 이상으로 하지정맥에 역류된 피가 몰리게 되면 정맥이 팽창되어 부종, 경련, 통증 등이 발병하는데요. 이 부종이나 통증을 방치하게 되면 종아리 부위 혈관이 마치 지렁이가 기어가듯 울퉁불퉁해지면서 다리가 붓고 경련이 자주 오면서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증상 말고도 하지정맥류에 다양한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발바닥이 아픈 것도 이 하지정맥류의 증상일 수도 있을까요? 네, 평소에 발바닥 통증 부위는 대개 오랫동안 걸은 날 등 무리한 움직임이 동반될 때 이상을 보이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다리에 부담이 심각한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발목 주변의 복제정맥, 관통정맥에서 역류가 관찰되는 경우 기존 증상이 더욱 악화되기도 하는데요. 간혹 신경 문제로 오인하다 다른 질환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데 지속적으로 다리 통증이 보인다면 하지정맥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하지정맥 대표적인 증상이 통증, 부종, 저림, 무거움, 피로감이든 뜨거움, 가려움증 등
종아리 근육 경련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나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이 하지정맥류는 보통 여성들에게 더 잘 나타나는데요. 아,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조금 더 서 있는 시간이 많고 그래서 더 잘 나타나는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네요. 예, 특히 여성에게서 이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등이 정맥을 확장시켜 체내 혈액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아, 네. 따라서 임신이라든지 생리 전후, 폐경, 경구 피임약 복용 등의 호르몬 변화를 겪는 여성들이 하지정맥류 발생 위험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생리불순과 생리통 등의 호르몬 변화가 정맥순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여성 호르몬 때문에 하지 정맥류 환자 중 여성분들이 많았던 거군요. 그럼 원장님,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혹시 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에서도 이 겉으로 증상이 드러나진 않지만 하지 정맥류인 환자들도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이는 잠복성 하지정맥류라고 불리는데요. 네. 이 잠복성 하지정맥류는 말 그대로 숨겨져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의 하지정맥류를 의미합니다. 외관상 정맥류 질환을 의심할 정도의 혈관은 없지만 자각 증상만이 나타난 상태입니다. 그러면요, 이 다리가 자주 붓고 저린다면 잠복성 하지 정맥류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특히 다리가 붓고 저리다, 욱신거린다 등의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잠복성 하지정맥류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이 다리의 부종 및 저림, 당김이나 경련 등의 자각 증상은 일시적인 피로감이나 근력 부족,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정맥 순환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무리한 운동이나 노동 등의 활동 후 갑자기 나타난 증상이라면 충분한 휴식 및 스트레칭 등을 통해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네, 원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게 증상만으로는 하지 정맥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스스로 자각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잠복성 하지 정맥류로 오해할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먼저 다리에 나타난 이 선홍색 혹은 보랏빛의 실핏줄이 있는데요. 네. 아주 가느다란 선홍색의 실핏줄은 대부분 모세혈관 확장증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보랏빛의 실핏줄은 거미양 정맥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젊은 여성 또는 고령자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힘이 빠진 느낌이 드는 가장 큰 원인은 근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저혈압이나 빈맥이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때는 내과 진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뻐근하고 피가 흐르는 느낌도 있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피가 흐르는 느낌이 드는 것과 하지정맥 인해 역류가 발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네. 역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도 피가 흐르는 느낌은 신경계 질환의 가능성이 높으며 이 밤에 증상이 집중되는 것이라면 하지불안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나 뻐근하고 피가 흐르는 느낌이 든다. 이 외에도 다리에 뭔가 이상 증후가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님, 이렇게 하지정맥류에 관한 기본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네, 공부를 잘하시니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이 하지정맥류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만 네. 가족력 영향은 받지 않는다. 가족들의 영향은 뭔가 받지 않을 것 같아서 저 정답은 X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하지정맥류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력입니다. 부모 중 한 명에게 하지정맥이 있다면 아들은 25%, 딸은 62%의 발병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부모 모두에게 하지정맥이 있다면 성별에 관계없이 90% 이상의 발병 확률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하지정맥이 있다면 자녀들은 다리혈관 건강을 더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네, 이 부모 모두에게 하지 정맥류가 있다면 90%의 발병 확률이 보인다고 하니까요. 만약 부모님의 다리에 실핏줄이 보이거나 혈관 돌출이 보인다면 자녀가 함께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원장님 덕분에 또 하나 알아갑니다. 네, 이 하지정맥류 기본적인 개념을 알았다면요. 이제 원인을 좀 알아봐야겠죠.
원장님, 이 하지 정맥류는 주로 어떤 원인으로 발병하나요? 하지 정맥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살찐 사람은 순환 혈액량이 늘어나서 정맥이 늘어나기 쉽고 과도한 지방 축적으로 정맥벽의 약화를 가져옵니다. 또 임신 중에 커진 자궁으로 인해 하지 정맥에 압박이 가해지고 다리 정맥피가 회기가 원활치 못하게 됩니다. 네. 임신 중에 과체중 또한 정맥 혈액계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하지 근육 기능 저하 및 펌프 기능이 자주 활성화되지 못해 정맥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네. 이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할 경우에 이 점차적으로 정맥과 동맥의 혈액 흐름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맥벽은 나이가 들수록 탄력성이 감소하고 종아리 근육이 위축되므로 정맥류 위험성이 증가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흡연은 혈액의 점도와 혈압을 증가를 일으켜 정맥 혈관벽과 정맥 판막에 손상을 가져와서 정맥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네, 살이 찌거나 임신 중에 커진 자궁, 또 과체중으로 인한 원인 등등 이 하지 정맥류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하지 정맥류는 가만히 두면 자연적으로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가만히 둔다고 치료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이 정맥 내 판막은 한번 손상이 되면 자연적으로 복구가 되거나 재생되지 않습니다. 네. 이 방치하게 되면 점점 더 악화되지 절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는데요. 이 주위 혈관에도 부담을 주어 망가뜨리기 때문에 진행성 질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 하지정맥 치료를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게 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지정맥류가 진행이 되어 다리의 피로감이 커지고 묵직해지고 쑤시는 느낌의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부의 변색이라든지 궤양 등의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원장님 방금 다양한 합병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하지 정맥류의 합병증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하지정맥류를 오래 방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다양한데요. 네. 이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발과 발목에 정체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질환 외에도 대표적으로 피부의 색소 침착이라든지 피부 경화, 만성 하지 부종, 상처의 치유 지연, 피부 개양 및 혈전 생성 등이 있습니다. 네. 안원님 이렇게 하지정맥의 발생 원인 알아봤는데요. 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네. 제가 OX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네. 이 하지정맥류는 오래 서 있는 사람에게만 생긴다. O일까요, X일까요? 아까 이 가족력도 있다고 했고 그러니까 오래 서 있는 사람한테만 있을 것 같진 않아서 정답은 X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하지정맥 서서 일하시는 분들도 걸릴 위험이 크지만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는 직업군에 있는 분들도 하지정맥 발생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자세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게 되고 앉은 상태에서도 잘못된 자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면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일어서 있든 앉아 있든 이 같은 자세를 유지해서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또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는 게 가장 큰 이유였군요. 이제 하지정맥류 원인을 확실히 알았으니까 다음 키워드에서 치료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닥터솔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지정맥류가 의심된다면 일단 검사부터 받아봐야겠죠. 원장님, 이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하지정맥류는 하지의 표제 정맥이 이 비정상적으로 부풀고 꼬불꼬불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이 환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이 증상을 육안으로 확인함으로써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이학적 검사를 통하여 하지정맥 혈액의 역류 유무, CAP 분류에 따른 하지정맥류의 분류, 정맥 부전으로 인한 동반된 증상의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정맥 역류 혈량 측정법 등을 통하여 더 정확한 진단과 정맥 부전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하지정맥류 검사로 도플러 초음파를 얘기하셨는데요. 이 혈관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바로 진단이 가능할까요? 네, 하지정맥류는 혈관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이 도플러 초음파 검사법은 혈관 내 혈류를 측정하여 하지정맥류의 위치 및 그 근원을 찾기 위해 하는 것으로서 심부정맥, 관통정맥, 표재정맥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정맥 혈류 방향을 확인하여 적절한 치료 방법과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검사법인데요. 네, 이 검사 즉시 진단이 가능합니다. 아나운서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이 초음파 검사가 왜 필요할까요? 초음파 검사요. 이제 하지정맥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하지정맥류는 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정맥이라는 혈관은 피부 바깥이 아닌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으로 하지정맥이 심한 정도를 알 수가 없는데요. 네, 혈관 모양, 위치를 모니터로 확인하면서 뿌리 혈관, 과지 혈관의 문제 혈관을 꼼꼼하게 찾아야만 그에 적합한 치료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으로 확인된 하지정맥류일지라도 원인이 되는 근본 혈관을 찾기 위해서 혈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네, 이 하지정맥류 증상이 겉으로 봤을 때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하는 거네요. 맞죠, 원장님? 네, 그럼 초음파 검사를 하면 역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역류의 진단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하지정맥 진단하는 역류의 진단 기준이 혈관의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깊은 정맥은 1초 이상, 네. 얕은 정맥은 0.5초 이상, 이 관통 정맥은 0.35초 이상 역류가 있어야만 하지정맥류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초음파 진단으로 하지정맥류를 판단해도 증상이 다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요. 하지정맥류도 병기에 따라 정도가 나눠지나요? 네, 만성 정맥 질환은 가장 널리 사용하는 CEP 분류법으로 1기부터 6기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네, 1기는 모세혈관 확장증, 이 망상정맥류로 1, 2mm 정도의 모세혈관, 2, 3mm의 구불구불한 혈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기는 혈관이 돌출된 정맥과 정맥 내 역류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혈관 없더라도 원인 혈관인 대복제, 소복제 정맥에서 역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네, 3기는 부종이 동반된 경우로 누르면 함몰되는 특징이 있어 일반적으로 발목 부위에 많이 나타나지만 하지나 발로 확대됩니다. 4기는 아주 심해진 경우로 피부의 변화와 색소 침착, 습진, 피부 지방 경화증으로 색소 침착이라든지 정맥성 습진, 지방 피부 경화증, 백색 위축 등 다양한 피부 변화가 나타납니다. 네, 5기는 심한 피부 변화와 함께 피부 궤양으로 지유성 피부 궤양이 나타납니다. 6기는 진행성 피부 궤양으로 피부 변화와 함께 진행성 피부 궤양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네, 이 하지정맥류 병기가 6기까지나 있군요. 이 원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빨리 치료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정맥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하지정맥 치료 방법에는 증상과 병기에 따라 보존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보존적 치료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원장님. 네, 초기 하지정맥류는 수술이 아닌 생활 습관의 변화라든지 압박요법, 약물요법 등의 보존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생활 습관 변화를 위해서는 평소 자주 걷는 등의 주기적인 운동을 통해 종아리 근육을 향상시켜야 하는데요. 그 외에도 의료용 압박 스타킹 착용, 정맥순환 개선제 복용 등으로 증상의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의료용 압박 스타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일반 스타킹과 다르게 올바른 형태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것을 고르는 게 중요할까요? 네, 압박 스타킹 형태는 특히 중요한데요. 네. 이 발목에서 시작되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면
발목 아래에 있는 정맥은 압박이 되지 않아 증상 완화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발이 붓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발바닥부터 시작하는 것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의료 압박 스타킹 경우에는 다리에서 심장으로 혈액이 원활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압력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발목에서 허벅지로 올라가면서 서서히 압력이 약해지는데요. 네. 발목에 가해진 압력이 100이라고 했을 때 종아리 70, 허벅지 40 등으로 발목 압박 강도가 다릅니다. 또한 혈액 흐름에 도움이 되며 림프 순환과 다리 부종 완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씻는 것도 혈액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 원장님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압박 스타킹 고를 때 꼭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화지정맥류 말인데요. 최대한 보존적 치료로 예방이 되면 좋겠지만 이 증상이 진행된 경우에는 또 다른 치료를 선택해야 할 것 같은데요. 비수술적 치료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비수술 치료는 혈관 경호요법과 초음파 등을 이용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네. 혈관 경호요법의 경우는 고령 환자이거나 하지정맥 심하지 않은 경우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직경이 1mm 이하의 모세혈관 확장증인 경우나 1에 3mm 크기의 망상정맥류로 역류가 없는 경우 등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초음파를 이용하여 원인이 되는 정맥 역류 부위를 찾아 필요한 부위에만 시술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문제가 되는 혈관 내부로 특수 약물을 주입하고 일정 시간의 압박을 통해 혈관 내벽을 유착시켜서 섬유화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비수술과 시술로 치료가 이뤄지면 참 좋겠지만 증상이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봐야겠죠. 원장님, 요즘은 수술법도 참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하지정맥류 수술적 치료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네. 한 가지 방법만 치료되지 않으며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설명을 통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선택하여 맞춤 치료를 진행합니다. 네. 이 대표적인 방법은 혈관 내 치료나 절개수술을 통해 역류가 있는 정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행성 정맥 절제술은 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정맥을 3mm 이하의 작은 절개를 통해서 특수한 갈고리로 꺼내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네. 주로 무릎 이하의 정맥류나 많이 구불구불해진 정맥을 제거하는 데 이용되며 간단한 국소 마취만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발거술이 있는데요. 스트리핑이라고 불리는 의료용 철사를 사용하여 문제가 되는 부위의 혈관을 제거하거나 약 3, 4mm 지름의 원통형 세막대 형태의 냉동 치료기를 사용해서 치료기 끝부분을 급속 냉각하여 대상 정맥 주위의 조직을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네. 혈관 안쪽으로 작동하여 혈관이 고정되게 한 후에 빼내어 붙어있는 혈관을 제거하는데요. 이 방식은 혈관 주변의 다른 조직의 손상도 적고 진행 방법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약간의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지속적으로 증상이 악화된 진행성 질환인 만큼 방치할 경우에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다양한 합병증까지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네. 다리에 불편한 증상을 느꼈을 때 재빨리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에 나서야 하는데요. 이미 하지정맥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증상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일찍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또한 치료와 함께 평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네,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하셔서 여름철 다리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주신 닥터정맥의원 이동기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땀을 참 많이 흘리게 되죠.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액순환이 저하될 수 있고 이는 결국 하지정맥류 증상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물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JCN 닥터스 울산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